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중앙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걸어서 시내로 갔습니다. 오페라 극장을 지나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에 해당되는 케른트너 거리를 걸어서 슈테판 대성당 방향으로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아둔 휘글 뮬러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100년 넘게 슈니첼을 팔았다는 식당인데 슈니첼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갈비탕 비슷한 것도 함께 시켜 먹었습니다. 43유로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슈테판 대성당으로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의외로 슈테판 대성당도 부다페스트의 마차시 성당처럼 도자기 지붕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도자기 기와로 모자이크 형식으로 지붕을 꾸미는 것이 헝가리식인지 오스트리아식인지 궁금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페스트 퇴치 기념탑을 지나 성 페터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성당은 작았지만 아름다웠고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카엘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호프브루크 왕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헬덴 광장으로 나아가니 신궁전이 장엄하게 보였습니다. 좀 더 남쪽으로 걸어가면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서 있는 광장이 나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을 가운데 두고 빈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이틀 뒤 볼 예정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남쪽으로 가면 뮤지엄 카티어, 영어 약자로 MQ라고 불리는 지역이 나옵니다. 미술관, 박물관들이 여러 개 몰려있는 예술을 위한 지역입니다. 작품으로 된 벤치들 위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리아 블리파, 클림트 에곤 실러, 오토 바가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제체시온 전시관의 외관을 보고 선술집이 늘어선 나쉬 마켓을 지나며 구경을 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와인 한잔 마시며 하루의 여독을 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었지만 호텔을 나섰습니다. 인근 전철역으로 가서 비엔나 48시간 교통권을 끊었습니다. 인당 13.3유로. 전철을 타고 15분간이 쉔브룬 궁전역에 닿았습니다. 궁전 입구로 걸어가는데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미리 조사한 대로 클래식 티켓을 인당 24유로에 끊었습니다. 궁전 내 관람, 세계 유로 정원 관람, 언덕 위의 글로리에떼 전망대 입장 등 5가지를 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한글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서 들으며 궁전 내부를 관람했는데 방 번호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고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궁전 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화려함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견줄만 하였습니다. 6세의 신동 모차르트가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방도 있었습니다.
궁전 내부 구경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니 다행히 비가 언제 왔냐는 듯 해가 쨍 하고 날이 쾌청했습니다. 궁전을 돌아서 뒤로 돌아가면 글로리에테가 서 있는 언덕이 보입니다. 그 언덕으로 가면서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글로리에테 2층 전망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궁전과 그 너머 도시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미로 정원과 황태자의 정원까지 보니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와서 슈테판 성당 앞의 이태리 식당에 가서 파스타 2개와 맥주를 시켰습니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아내는 완전 만족했습니다. 38유로 나왔습니다. 전차 1번을 타고 훈데르트 바스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훈데르트 바스는 오스트리아의 가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상상력과 표현력이 감탄스러웠습니다. 훈데르트 바스는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는 직선은 신의 부재를 의미하며 부도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전차 1번을 타고 거꾸로 돌아 나오다가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영화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에 호텔에 돌아와 쉬다가 오후 7시 넘어서 비엔나의 야경을 보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먼저 카를 성당 앞으로 갔습니다. 성당 앞에 조그만 연못에 비친 성당의 그림자가 멋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연못 한편에는 앙리 무어의 조각작품이 있었습니다. 카를 성당 근처에는 분리파의 거장 중 한 사람인 오토 바그너의 작품인 카렐 광장역 역사가 있습니다. 전차를 타고 두 정거장 가서 시민공원 즉 슈타트 파크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슈베르트 동상, 요한 슈트라우스 동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시민공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두 정거장 가서 내려 오토 바그너의 또 다른 작품인 마요리카 하우스와 메달리온 하우스를 보았습니다. 두 건물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카페 뮤지엄에서 요기를 했습니다. 케이크, 요거트, 맥주를 시켰습니다. 25유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둠이 내린 비엔나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신궁전, 미술사 박물관, 국회의사당, 시청 순으로 야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벨베데레 왕궁이 10시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어서 9시가 넘어서 호텔을 나서려는데 비가 너무 거세요. 조금 더 있다가 호텔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려 날이 쌀쌀하였습니다. 전차를 타고 벨베데레 왕궁 상궁과 하궁 중 상궁 앞에서 내렸습니다. 벨베데레 상궁과 하궁 모두 볼 수 있는 티켓을 인당 20유로씩 내고 끊었습니다. 상궁 앞에 연못이 있어서 왕궁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상궁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클림트의 키스, 유디트, 이브 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흡족했습니다. 상궁의 구경을 마치고 하궁으로 가는 길은 비가 그쳐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궁에는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경을 다 마치고 벨베데레 궁 근처에 있는 살름브로이를 찾아갔습니다. 닭 슈니첼과 오스트리아식 돼지족발 슈텔체를 시켰습니다. 맥주는 맛있었고 음식량은 많았으나 맛은 우리 족발보다는 못했습니다. 전차를 타고 빈 미술사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입장권은 인당 15유로, 저녁 6시가 폐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라는 빈 미술사 박물관,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한국말 오디오 가이드는 그림별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모든 그림에 다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매우 흥미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 카페에서 아이스크림과 맥주 한잔 시켜 먹으며 쉬다가 다시 관람을 계속했습니다.
유명한 작품도 많이 보였습니다. 피터 브리겔의 눈 속의 사냥꾼, 바벨탑, 아킴볼도의 여름, 틴토레토의 목욕하는 수잔나, 라파엘로의 초원의 마돈나 등등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폐관 시간까지 절감하며 비엔나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명작들을 감상해 보시죠. 예술과 문화의 도시 비엔나, 저와 함께 돌아보니 즐거우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